네, 안녕하세요. Large Scale Transfer Learning for Tabular Data via Language Modeling 리뷰를 진행하게 된 이동혁입니다. 본 논문을 본격적으로 리뷰하기에 앞서 논문의 세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블러 데이터 분석은 Gradient Boosted Decision Tree, 즉 GBDT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전이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메인이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태블라 8 빌리언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메타사일 엘라마 3 8 빌리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태블라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태블라 8 빌리언 모델의 특징은 태블라 데이터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된 새로운 어텐션 메커니즘인 로우 커즐 태블러 마스킹, 즉 RCTM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존 언어 모델의 어텐션과는 다르게 테이블의 이전 행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블라 8 빌리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은 고품질 데이터셋인 T4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셋인 탭립을 일련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 T4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태블라 8 빌리언 모델이 사용된 태블라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블라 데이터는 총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특징, 이질성, 교환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블라 데이터는 키 밸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키는 각 열의 이름, 즉 헤더를 의미하고 밸류는 그 열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질성입니다. 이 특징은 한 테이블 내에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테이블에 수치형 데이터, 문자형 데이터, 시간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가능성입니다. 이 특징은 테이블의 열과 행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같은 테이블로 간주한다는 특징입니다. 위의 3가지 특성은 오른쪽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블러 8 빌리언의 아이디어인 전이학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이학습이란 한 분야에서 학습한 모델의 지식을 완전히 다른 분야나 작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은 주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전이학습의 작동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의 사진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지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학습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강아지의 특징적인 패턴, 형태, 구조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전이학습을 통해 강아지 인식 모델의 기본적인 시각적 패턴 인식 능력을 고양이 인식 능력과 같은 새로운 작업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을 하게 되면 고양이 인식 모델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 이미지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위해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 없이 기존의 모델의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이학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로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메타사에서 개발한 엘라마 3 모델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어 언어의 기본적인 패턴과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학습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업이나 도메인에 적용이 될 때 적은 양의 추가 학습만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엘라마 3 모델이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메인이 있는 태블라 데이터에서 적용시켜 보고 싶어서 만든 모델이 바로 태블라 8 빌리언 모델입니다. 태블라 8 빌리언 모델은 태블라 데이터에서 전이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엘라마 3 8 빌리언 모델을 파인 튜닝한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였는데요. 바로 RCTM, Low Causal Tabular Masking Attention 메커니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한 테이블 내에서 행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은 GBDT 모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제로샷과 퓨샷을 사용합니다. 제로샷은 사전 학습 없이 추론을 진행하는 것이고, 퓨샷은 여러 샘플을 활용해서 추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은 수치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도메인에 대해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LLM의 어텐션 메커니즘과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에서 새롭게 제안한 RCTM, Low Causal Tabular Masking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전통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고양이를 쿼리라 가정할 때 문장에 다른 모든 단어들이 키가 됩니다. 모델은 고양이와 다른 각 단어들 사이에서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계산된 유사도 점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정교화하여 확률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이는 각 단어가 고양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비율로 나타냅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정교화된 점수와 각 단어의 밸류를 곱하고 더해서 최종 어텐션 값을 만듭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에서 새롭게 제안한 RCTM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RCTM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테이블 행 단위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행은 이전 행들의 정보만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세 번째 행을 추론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의 정보를 참조하여 추론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테이블의 구조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어 행과 행 사이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고, 또한 모델이 이전 행들의 패턴을 참고하여 새로운 행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이 테이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해하는지 프롬프트 구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은 이 테이블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시리얼라이제이션, 즉 증열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상단에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키1, 키2, 키3는 각각 데이트, 프리시피테이션, 템프맥스, 열을 가리키고 y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웨더열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데이터 값들이 있는 행들입니다. 이제 이 테이블이 어떻게 텍스트로 변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 과정에서 테이블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예측하고 싶은 타겟열의 이름을 적고 파란색 박스에 표시된 것처럼 가능한 타겟 값을 더블 버티컬 바 기호로 구분지어 표시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key is value 형태로 테이블의 각 열값이 자연어 문장으로 변환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타겟값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선택 가능한 값들이 제시가 되고 end input과 end completion 토큰으로 예측값의 시작과 끝을 구분해줍니다. 이 구조는 여러 행들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이 테이블 데이터를 자연어처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탭 lib은 두 가지 주요 출처에서 수집된 원본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크롤링을 통해 인터넷의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테이블 데이터와 GitHub 저장소에서 추출된 테이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의 상당 부분은 품질이 낮은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련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 고품질 데이터셋인 T4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말한 필터링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테이블 수준의 필터링,
컬럼 수준의 필터링, 행 수준의 필터링 순으로 필터링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 수준의 필터링인데요. 이는 가장 기본적인 필터링 단계로 테이블 형식이 아닌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너무 작은 테이블들도 2단계에서 제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컬럼 수준의 필터링입니다. 이 단계에는 데이터의 구조적인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요. 의미가 없는 컬럼명을 가지는 경우 이는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또한 결측지가 너무 많거나 모든 행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컬럼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 수준의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는 개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행은 제거가 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포함된 행이나 특수문자가 잘못 포함된 행도 제거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필터링 과정을 거치면 고품질 데이터셋인 T4 데이터셋이 완성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고품질 데이터셋인 T4를 태뷸라 8빌리언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뷸라 8빌리언 모델은 주어진 테이블에서 자동으로 의미 있는 타겟을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요. 이러한 비지도 학습적 특징은 세 가지 규칙을 통해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외 규칙입니다. 모든 값이 고유한 컬럼, 예를 들어 id나 타임스탬프 또는 수치형 컬럼명을 가진 경우 타겟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측이 의미가 없거나 예측하기에 너무 많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 과정입니다. 각 테이블에서 제외 규칙을 통과한 컬럼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타겟을 선택합니다. 이때 범주형 컬럼이 있다면 90% 확률로 범주형 컬럼을 타겟으로 선정을 하고 10% 확률로 연속형 컬럼을 타겟으로 선정합니다. 세 번째는 연속형 변수 처리입니다. 만약 연속형 변수가 타겟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이를 3에서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범주형 변수로 변환을 합니다. 이러한 비지도 학습 접근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델의 범용성인데요. 미리 정의된 타겟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태뷸라 8빌리언 모델은 어떤 테이블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예측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벤치마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 프리딕트 벤치마크입니다. 이는 169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글에서 직접 추출된 고품질 테이블들입니다. 특징으로는 정보가 풍부한 컬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틴 벤치마크로 45개의 데이터셋을 포함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기존 연구에서 그레디언트 보스티드 디시전 트리가 딥러닝 기반 방법들보다 일관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데이터셋입니다. 세 번째로 AutoML 멀티모달 벤치마크, 즉 MLLB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8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설명문이나 제품 리뷰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번째는 오픈ML CC18 벤치마크로 72개의 데이터셋을 포함합니다. 실제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ML CTR23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는 35개의 회귀문제 데이터셋을 포함합니다. 이 회귀문제들은 4개의 클래스로 이산화되어 분류문제를 변환하였습니다. 이는 태뷸라 8빌리언 모델이 연속적인 값 예측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베이스라인입니다. 엘라마 3,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XGBoost, 캡부스트, 탭PFN, 상업적 LLM 모델들과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로샷 평가와 퓨샷 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기에 앞서 그래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그래프의 X축은 모델에 제공된 예시수를 나타내며 Y축은 모델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선은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을, 초록색 선은 기본 엘라마 3 모델을, 주황색과 회색 선은 각각 XGBoost와 탭 PFN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검정색 점선은 무작위 추론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유니프리딕트 벤치마크 결과부터 보시면 파란색 선의 우수한 초기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픈ML CC18 벤치마크를 보시면 특히 4에서 8개의 샘플 구간에서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며 16개의 샘플 수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세 번째로 오픈ML CTR23 벤치마크는 회귀 문제를 분류 문제로 변환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모든 모델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은 그중 성능이 가장 높습니다. 네 번째로 AMLB 벤치마크는 텍스트 필드를 포함한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의 안정적인 성능입니다. 예시수가 증가해도 약 50에서 55% 사이의 일관된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 데이터 처리에서 언어 모델 기반 접근 방식의 강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틴 벤치마크에서도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은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벤치마크는 특히 GBDT 모델들이 강점을 보이는 데이터셋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은 초기부터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예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절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절제 연구는 머신러닝에서 모델의 특정 구성 요소를 제거하거나 변경했을 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로우 카주얼 태블러 마스킹이라는 특정 기술을 제거했을 때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오직 RCTM의 유무만 달리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RCTM이 없는 모델은 추가 예제로부터 거의 학습을 하지 못하고 추가 예제가 8개를 초과하게 되면 성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여러 예제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에서 여러 제목의 중요성을 분석한 절제 연구입니다. 유니프리딕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두 가지 다른 샷 수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유니프리딕트 데이터셋의 의미 있는 열의 제목들을 모두 x1, x2와 같은 의미 없는 숫자로 대체하고 목표 변수는 단순히 y로 변환하였습니다. 16샷 그래프를 보면 의미 있는 열 제목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고 32샷 그래프에서는 샷 수가 증가할수록 열의 제목의 유무에 따른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이 테이블의 열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왼쪽은 16샷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32샷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두 선이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이 열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당히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의 제한 문제입니다. 태블라 A 빌리언 모델은 8192 토큰이라는 제한된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활용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제약을 만드는데요. few 샷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의 수가 제한이 됩니다.
또한 텍스트 컨텍스트나 확장된 특성 설명과 같은 추가 정보를 모델에 제공하는 것도 제한이 걸립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더 긴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개발됨에 따라 점차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 크기의 문제입니다. 모델을 가져오고 추론하는데 상당한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기여점입니다. 첫 번째로 태블라 A-빌리언 모델이라는 테이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이전에 불가능했던 제로샷과 퓨샷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기여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 셋인 T4를 구축했습니다. 비지도 학습 기반의 예측 대상 선택과 테이블 데이터 필터링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 기여는 모든 관련 인프라, 코드, 모델,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발된 로우 커절 태블러 마스킹 기법과 탭 레이블 필터링하는 데 사용된 코드도 공개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이 방법론을 확장할 수 있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과 도구들은 향후 테이블 데이터 처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 기반이 될 것입니다.